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소식은요. 수십 년간 이어진 튀르키예와 쿠르드족 간의 갈등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결정입니다. 바로 쿠르드 노동자당 PKK의 해산 결정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 쿠르드족 문제 사실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치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옆에서 설명해 주듯이 청취자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차근차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PKK 해산 결정이 왜 중요하고 또 그 배경은 뭔지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먼저 기사의 핵심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PKK가 최근에 당대회를 열고 그 결과로 무장투쟁을 끝내고 조직을 해산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5월 12일 발표였는데요. 투옥 중인 지도자 압둘라 웨잘란의 관리하에 진행될 거라고 밝혔어요. 웨잘란이면 그 1999년에 체포돼서 종신형 받고 있는 인물이죠. 네, 맞아요. PKK 성명을 보면 쿠르드족 말살 정책을 깨고 문제를 민주적 해결 단계로 올렸다 뭐 이런 식으로 자평하면서 역사적 사명을 완수했다고 선언했거든요. 사명을 완수했다. 이게 사실 그 웨잘란이 지난 2월 말에 이제 무기는 내려놓고 정치 투쟁으로 전환하자 이렇게 촉구한다게 한 화답인 셈이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사에서도 강조하듯이 쿠르드족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이 기자가 아마 독자들에게 가장 먼저 설명하고 싶었을 부분일 텐데요. 그렇죠. 쿠르드족은 나라 없는 민족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약 3천만에서 4천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대부분 튀르키예 남동부 그리고 시리아, 이라크, 이란 북부 산악지대에 걸쳐 살고 있어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군요. 네, 특히 튀르키예에 가장 많습니다. 전체 인구의 한 20% 정도, 그러니까 1,000만 명 이상이 튀르키예에 살고 있죠. 이란계 민족이고요. 원래부터 나라는 없었던 건 아닐 텐데 기사에 그 역사적 배경도 나오죠? 네, 이게 좀 안타까운 역사인데요. 1차 세계대전 후에 잠깐 쿠르드 국가를 세우려는 논의가 있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당시 튀르키예 공화국을 세운 아타튀르크가 강력히 반대했고 또 서방 열강들도 각자 자기 이익만 챙기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결국 기회를 놓친 거네요. 그렇죠. 그 후로도 독립 시도는 계속 있었지만 튀르키예나 이란 같은 주변국들이 계속 탄압했고요. 특히 튀르키예는 분리 독립 움직임을 아주 경계해서 탄압이 심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1978년에 PKK가 만들어진 거고요. PKK도 처음엔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지만 기사를 보면 지금은 좀 달라졌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완전한 독립보다는 튀르키예 내에서의 정치적, 문화적 권리 확대 뭐 이런 쪽으로 요구사항이 좀 바뀌었다고 봐야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1984년부터 무장투쟁을 시작했고 기사에 따르면 4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하니 그 갈등의 골이 정말 깊었네요. 네, 그래서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연합, EU 같은 곳에서도 PKK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여기서 기자가 또 하나 흥미롭게 이적하는 부분이 미국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중요하죠. 쿠르드족은 중동에서 전쟁이 날 때마다 이걸 독립의 기회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공식적으로 PKK랑 손을 잡진 않았지만 필요할 때는 쿠르드족을 활용했죠. 필요할 때라 함은 예를 들면 어떤? SDF 아시죠? 이들이 PKK랑 연계되어 있는데 미국이 이들을 사실상 지상군처럼 쓰면서 무기나 훈련을 지원했습니다. 아하, 그랬군요. 근데 문제는 전쟁이 끝나거나 상황이 바뀌면 미국이 이들을 외면하고 또 튀르키예가 쿠르드족을 압박하는 걸 사실상 묵인하는 패턴이 반복됐다는 비판이 기사에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서방이 반미 성향 정부를 공격하는데 쿠르드족 카드를 이용했다 뭐 이런 시각도 있고요. 정말 복잡한 관계네요. 그렇다면 PKK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해산을 결정했을까요? 기사에서는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던데요. 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기사에서 추정하는 배경을 보면 첫째로 웨잘란 사면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그 복역 중인 지도자요? 네, 작년 10월에 튀르키예의 민족주의 정당 대표가 사면 가능성을 언급했고 에르도안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물밑 협상이 진행됐을 수 있다는 거죠. PKK 해산이 그 조건일 수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또 다른 요인은요? 두 번째는 시리아 상황 변화입니다. 작년 12월에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예, 그랬죠. 그 후에 친튀르키예 성향의 반군이 주도하는 과도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지원을 받던 PKK 계열 SDF의 입지가 상당히 약화됐고 튀르키예 국경에서 멀리 재배치되기도 했고요.
미국의 영향력도 줄어들고. 네, 미군 철수 기조랑 맞물려서 미국이 이제 PKK나 SDF에게 무장 해제를 압박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건 나토 확장 관련해서 이면 합의가 있었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2022년에 튀르키예가 스웨덴이랑 핀란드의 나토 가입 승인을 계속 반대했었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그때 미국이 튀르키예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PKK 무장 해제를 약속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죠. 그렇군요. 정말 여러 가지 지정학적 요인들이 얽혀 있네요. 주변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인가요? 네,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기사를 보면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은 물론이고 시리아 과도 정부, 또 이라크 내 쿠르드 자치 정부, 심지어 미국의 지원을 받던 SDF 사령관까지 모두 환영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수십 년간의 무력 충돌이 끝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크겠네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튀르키예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동 전체 안보와도 관련이 깊거든요. 일단 튀르키예 내 테러 위협이 줄어들고 또 쿠르드족 문제를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대한 진전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동에서 활용해온 주요 무장 세력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니까 이것도 향후 중동 정세에 영향을 미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 점도 중요한 포인트죠. 네, 오늘은 PK의 해산이라는 큰 사건을 통해서 쿠르드족 문제라는 어쩌면 우리에겐 좀 멀게 느껴졌던 이슈의 핵심 내용들을 기자의 시선으로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수십 년간의 무장투쟁이 막을 내리면서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한민족의 오랜 염원과 또 강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기사도 아마 그런 의도로 쓰여졌을 텐데요. PKK라는 무장 조직은 해산되지만 쿠르드족 문제 자체가 해결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렇죠. 튀르키예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쿠르드족이 겪어온 차별, 또 그들의 정치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거든요. 과연 무장투쟁이라는 수단이 사라진 후에 이 문제들을 평화적으로 어떻게 다뤄 나갈 것인가, 이게 앞으로의 관건이겠죠. 네. 앞으로 쿠르드족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또 이 지역의 평화가 정말 찾아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사안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